학교 뒷산 산책하다 반성하는 자세로 눈발 뒤집어 쓴 소나무. 그 아래에서 오늘 나는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려왔다. 내가 내 품격을 위해서 너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나를 이렇게 휘어지게 할지라도 제 자세에 흐트리지 않고 이 지표 위에서 가장 기품 있는 건목, 소나무, 머리에 눈을 털며 잠시 진저리 친다.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한강입니다. 황지우의 시 소나무에 대한 예배 전문이었습니다. 반성하는 자세로 눈발 뒤집어 쓴 소나무 그 아래에서 오늘 나는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려왔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맞으시면서 이 구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화의 허삼관 매열기 6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낭독에는 손정아, 서광재, 이서윤, 장호비 씨입니다. 일락이가 시골로 가고 2달쯤 뒤에 일락이를 찾아간 일락이는 혼수 상태에 빠진 일락이를 발견하고는 당장에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일락이는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죠. 의사는 일락이를 상해의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허삼관은 63원을 빌려서 허옥란에게 주고 상해로 가서 일락이를 입원시키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은 돈을 모아 뒤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허삼관은 백리의 병원에서 피를 판 후 거리로 나서자마자 병원 맞은편의 반점으로 가다가 온몸이 꼼짝달싹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그는 두 손으로 자기 몸을 꼭 껴안은 채 길 한가운데에서 그저 벌벌 떨고 있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모진 광풍에 떠는 마른 가지처럼 두 다리가 격렬하게 흔들리면서 곡 부러질 것만 같더니 이윽고 몸이 휘청하면서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무슨 병인지를 물었고 그의 입이 부들부들 떨면서 뭔가 확실치 못한 말들을 내뱉자 사람들은 그를 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로 이때 허삼관의 입에서 정확한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병이 아닙니다. 그냥 추워서요. 사람들은 그를 업어다가 제일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다 놓고는 침대에 눕힌 다음 방에 있던 4개의 침대 이불을 죄다 허삼관에게 덮어주었다. 그날 밤 허삼관은 60이 넘은 한 노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 노인은 허삼관이 이불을 2장이나 덮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물었다. 병 걸렸소? 그게 아니고 그저 좀 추워서요. 오늘 오후에 피를 팔았을 땐 정말 추웠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피를 팔았다고? 나도 옛날에 피를 팔아봤지. 피를 팔고 난 후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던데. 처음 몇 번은 몸에 힘만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연속해서 팔면 몸의 열기도 따라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한기를 느끼게 되죠. 제가 3달 동안 피를 3번 팔았거든요. 매번 2사발씩 말입니다. 그렇게 몸속의 힘을 싹 팔아버리고 몸엔 그저 온기만 남았는데 그저께 인부에서 2사발을 팔고 오늘 다시 2사발을 팔았으니 온기마저도 다 팔아버린 셈이죠. 그렇게 계속 피를 팔면 목숨에는 지장이 없겠소? 며칠 있다가 송림에 가면 또 팔 건데요. 아니지. 먼저는 힘을 싹 팔았고 다음엔 온기를 싹 팔았다더니 그럼 이제는 목숨만 겨우 남았을 텐데 또 피를 팔면 그건 목숨을 팔아넘기는 거 아니요? 설령 목숨을 파는 거라도 난 피를 팔아야 합니다. 아들이 간염에 걸렸거든요. 저야 내일 모레면 쉰이니
세상 사는 재미는 다 누려봤지요. 이제 죽더라도 후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은 이제 21살을 먹어서 사는 맛도 모르고 장가도 못 들어봤으니 사람 돛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 지금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지. 나흘 뒤에 송림에 도착한 허삼관은 피를 판 뒤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서 수혈을 받고요. 송림병원에 2번 피판 돈을 고스란히 내주게 되죠. 허삼관은 뱃삭을 아낄 요량으로 여객선이 아닌 누에고치를 가득 실은 레희, 레순 형제가 노젓는 시멘트선을 타게 되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허삼관과 레희, 레순 형제는 사이가 좋아져서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됐고요. 피를 팔면 35원이 생긴다는 허삼관의 얘기에 레희 형제도 허삼관을 따라 병원으로 피 팔러 갑니다. 그들 세 사람은 선실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 허삼관은 여전히 형제들 중간에 끼어서 그들 각자의 이불을 조금씩 덮고 잠을 잤다. 레이 형제는 기분이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낮에 피를 팔아서 35원이나 벌어보니 갑자기 돈 버는 일이 굉장히 쉬워 보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농사만 짓고 배는 안 몰겠다는, 배는 힘들어서 더는 못 몰겠다는,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피를 팔러 가겠다고. 허삼관이 손을 내저었다. 팔면 안 되네. 나도 젊었을 때야 그렇게 생각했지. 돈이 없거나 부족할 때 흔들기만 하면 돈이 생기는 걸로 알았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 당초에 나랑 같이 피를 팔던 2사람, 한 사람은 방씨고 다른 한 사람은 걸룡인데 지금 방씨는 몸이 완전히 망가졌고 걸룡이는 피를 팔다 죽어버렸지. 자네들 절대로 자주 팔아서는 안 되네. 한 번 팔면 석 달은 쉬어야 한다고. 내 말 꼭 명심하게 해. 이건 다 경험담이니까 말이야. 허삼관은 두 손으로 두 사람에게 다짐을 받으려는 듯 그들의 몸을 토닥거렸다. 이번에 길을 나서면서 인포에서 1번, 사흘 있다가 백리에서 1번, 나흘 쉬고 송림에 가서 다시 1번 피를 팔다가 그만 기절해버렸네. 의사가 그러는데 쇼크라더군. 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는 없지만 말이야. 의사가 내게 700ml를 수혈해주는 바람에 내 돈까지 날렸지. 결과적으로 내가 피를 산 셈이 돼버렸어. 허삼관은 여기까지 말하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내가 쉬지 않고 피를 파는 것은 이 방법 외에는 별 수가 없기 때문이야. 내 아들이 상해의 병원에 있는데 병이 아주 심한 상태라네. EBS 오디오북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 듣고 계십니다. 레희 형제와 허삼관은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됩니다. 허삼관도 칠리보를 떠나 장령으로 갔고요. 장령에서 400ml의 피를 판 다음에 상해까지 차를 타고 가기로 합니다. 허삼관이 장령을 떠난 것은 새벽이었는데 상해에 도착하여 일락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뒤였다. 일락이가 있는 병실에 들어서자
6개의 병상이 눈에 들어왔고 그중 5 침대에는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오직 한 침대만이 비어 있었다. 허일락이 침대가 어느 건가요? 사람들이 빈 침대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바로 여기요. 이때 갑자기 허삼관의 머릿속이 웅웅거리면서 근룡이가 생각났다. 근룡이가 죽던 그날 새벽, 자신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근룡이의 침대가 비어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근룡이는 이미 죽었다고 말했었다. 마음속에서 일락이가 이미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허삼관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의 양손이 번갈아 눈물을 훔쳐내는 바람에 눈물이 다른 병상에까지 튀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당신이 오긴 왔구려. 그가 울음을 뚝 그치고는 돌아보니 마누라가 일락이를 부축하고 서 있었다. 그가 이번엔 웃기 시작했다. 이 일락이가 죽지 않았구나. 난 일락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고. 아니, 당신 무슨 소리예요? 일락이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허삼관은 일락이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다. 일락아, 많이 좋아졌구나. 안색도 좋아지고 말소리도 많이 맑아졌어.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온 것 같구나. 어깨가 여전히 갈빗대 같긴 하지만 말이야. 일락아, 방금 들어와서 네 침대가 빈 걸 보고 난 네가 죽은 줄 알고. 허삼관은 말을 맺지 못하고 또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자 홍란이 핀잔을 주었다. 여보, 당신 또 왜 울어요? 아까는 일락이가 죽은 줄 알고 운 거였고 지금은 일락이가 살아있어 우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60이 된 백발이 성성한 허삼관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승리반점을 지나던 허삼관은 돼지간 볶음과 황주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망설이다가 병원에 피를 팔러 갈 결심을 하죠. 그가 마지막으로 피를 팔고 11년이 지났으니 그야말로 11년 만에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피를 파는 거였죠. 빨리 가요. 난 당신 피 안 살 거니까. 백처럼 늙은 노인 피는 살아있는 피보다 죽은 피가 더 많아서 살 사람이 없다고요. 칠장이라면 또 모를까. 젊은 혈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낄낄대고 웃고는 허삼관을 가리키며 덧붙여 말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칠장이가 왜 당신 피를 필요로 하는지 말이요. 좋은 가구를 만들려면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반드시 돼지 피를 한번 발라야 한다. 젊은 혈두는 연신 깔깔대며 웃었다. 알겠냐고요. 당신 피는 가구 칠감으로 딱 알맞다니까. 그러니까 병원 문을 나서서 서쪽으로 쭉 가면 그리 멀지도 않다고요. 바로 오성교 아래에 왕시성 가진 가구장이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기나 가보시지 그래요? 그 사람은 아마 피를 살 거요. 허삼관은 이 말을 듣고 진저리를 쳤다. 내 생전에 이렇게 심한 말은 처음이네. 만약 내 세 아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자네 주둥이 찢어버렸을 게야. 허삼관은 말을 마치고는 돌아서서 거리로 나왔다. 때는 이미 정오에 이르러 거리에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등에 가방을 메고 일렬로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소학교 학생들도 보였다. 허삼관이 인도를 따라 걷는데 문득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이 밀려왔다.
방금 전에 그 젊은 혈두의 말이 허삼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다. 이제는 늙어서 자신의 피는 아무도 원하지 않고 가구에나 칠해야 한다니. 지난 40년 동안 이런 일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생애 처음으로 피를 못 판 것이다.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매혈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피를 아무도 원하지 않다니. 집에 무슨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나. 허삼관은 울기 시작했다. 그는 가슴을 열어 제친 채 걸었다. 바람이 가슴으로 밀려 들어왔다. 혼탁한 눈물이 눈가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염없이 흘러내려 볼을 따라 목으로,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자 이제는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삼관이 길을 걸으며 울고 있다는 말을 들은 아들들과 허옥란이 달려와서 왜 우냐고 묻자 허삼관은 늙어서 앞으로는 피를 팔 수가 없다면서 앞으로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돼지 간 볶음과 황주가 먹고 싶어서 피를 팔려고 했다고 말하죠. 이 말에 일락이와 이락이, 삼락이는 동네 창피하다고 하고요. 허옥란은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피를 팔아서 너희들을 키웠다며 욕을 퍼붓고는 허삼관을 데리고 승리반점으로 가서 돼지 간 볶음과 황주를 시켜줍니다.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 6회로 나눠서 읽었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EBS 오디오북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허삼관 매혈기 이 책 읽고 싶으신 분은 www.ebs.co.kr EBS 오디오북 홈페이지에 주소 실명 적어서 신청해주세요. 도서출판 푸른숲 협찬으로 15분 추첨해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헬렌 리어링과 스코트 리어링이 쓴 조화로운 삶이 방송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허삼관 매혈기 마지막 부분 읽어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생전 이렇게 맛있는 돼지간 볶음은 처음이야. 허삼관은 음식을 먹으며 연신 웃어댔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의 그 젊은 혈두의 말이 생각났다. 그는 그 녀석이 한 말을 허옥란에게 해줬고 허옥란은 다 듣고 나서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 자식 피가 돼지 피지. 그 자식 피는 가구장에도 안 쓸걸. 그놈의 피야말로 도랑이나 하수도용이지. 쟤까지 자식이 뭔데. 난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잘 안다고요. 그 심골통의 아들이잖아. 그 자식 아비는 진짜 밥통이라고요. 1원짜리하고 5원짜리도 구분 못하는 천치라니까요. 그 자식, 삼락이보다도 어린 자식이 감히 그렇게 말하다니. 우리 삼락이를 낳았을 때 세상에도 있지 않았던 자식이 말이야. 이제 와서 어느 면전이라고 으스대기는.